네, 우리가 접하는 뉴스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뉴스 일대기를 쫙 살펴봅니다. 뉴스톱 김준일 대표, KBS 박대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전지적 시점으로 분석하는 뉴스 일대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강원도발 레고랜드 사태가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 말 그대로 하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빌린 2,050억 원을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여기서 어폐가 있는데요. 이거는 대신 갚기로 약속을 했던 거거든요. 지급 보증을 했던 거잖아요. 지급 보증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를 개발하는 주체인데 여기서 뭐 레고랜드 사업이 좀 진척이 늦고 문제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못 갚을 처지가 되니까 그렇다면은 이 채권 시장에서는 당연히 강원도가 갚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지급 보증을 했으니까. 네. 그런데 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는 것은 이 법원으로 가자. 이제 뭐 아예 안 갚겠다는 말은 엄밀하게 따지면 아닙니다. 법원으로 가서 판단을 받아보고 채무를 감액 조정을 해가지고 언젠가는 갚겠지만 일단은 갚지 않겠다. 일단 지금은 갚지 않겠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거를 이제 그 채권 시장은 신용이 중요한데. 그렇죠. 이 채권을 이 매입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갚아줄 거라고 그냥 즉시 갚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입을 했던 것인데 이 법원으로 가자고 하니까 야, 이거 좀 믿을 수 없게 됐다. 이 불신감이 생기는 당연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근데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제 약간 변명을 하면서 강원도는 레고랜드 보증 채무를 갚지 않겠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거 뭡니까? 말장난이죠. 말장난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으로 가죠. 법원으로 가죠. 자산 매각해야 돼요. 그렇죠. 자산을 제값에 비싸게 팔 수 있나요? 지금 안 팔려요. 헐값에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만약에 지금 시간도 너무 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2천억 원에 대해서 강원도가 다 지급 보증을 했지만은 이게 문제가 있다. 얘들이 도덕적 해이가 있다. 강원중도개발공사가 그러면은 강원중도개발공사를 소위 말해서 쪼아가지고 너희 자구책 마련해. 이렇게 해가지고 자산도 매각하고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죠. 한전이 적자가 많아요. 한전 그러면 뭐 저기 채무 불이행해가지고 뭐 디폴트 선언해가지고 자산 매각하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이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회생 절차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자산에다 헐값하게 매각해가지고 다 손해 본다.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변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김 지사 측에서 이제 변론을 하자면은. 갚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다. 회생 절차를 다 거치고 나면 언젠간 갚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법적으로는 말이 돼요. 법적으로 잘못은 없어요. 하지만 신용이라는 차원에서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신뢰 자산인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발행할 때 갚는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 갚는다는 것이 아닌데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 채권 시장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근데 이 김진태 지사가 국회의원 2번 역임하셨는데 이 상황을 몰랐을까요? 이거는 좀 ABC 같은 건데 그러니까 도가 지급 보증을 했는데 지급 보증은 당장 못 하겠고 지급 보증은 거부하고 회생 신청해서 차착 갚아나가겠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강원중도개발공사도 손해를 보고 강원도도 손해를 보고 투자자도 손해를 보는 결정이에요.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밖에 없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전임 최문순 지사가 레고랜드를 무리하게 이태면은 채무도 지급 보증을 하고 지금 경영도 안 좋고 이래서 이거에 실정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채무 불이행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금리 상황에서 이런 지자체가 무리하게 했건 뭐 유리하게 했건 간에 당시에 벌인 사업들 그리고 민간 사업자들이 벌인 사업들이 굉장히 지금 부동산 페이퍼가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채권 시장에서도 직격탄을 맞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채권 시장 자체가 올해 들어서 불안불안했어요. 미국이 이제 계속 금리를 올린 상황에서 고금리 상황이 되면서
안 그래도 불안한 상황이었고 여기다 한전채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 한전이 아시다시피 연간 뭐 20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내다 보니까 근데 전기요금을 안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한전이 매달 그 몇 조 원씩 이제 채권을 계속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한전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A거든요. AAA 등급의 아주 우량한 채권인데 거의 국가 삼성전자. 예. 그 이자율도 5%가 훌쩍 넘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채권이 막 이렇게 발행이 되다 보니까 그보다 낮은 등급의 회사들 채권은 더 인기가 없고 더 높은 이자율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전이 6%가 넘는 6% 가까운 금리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채권이 발행이 안 됐다는 건 충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안 된 거고요. 그 전에까지는 되기는 됐는데 너무 많은 물량이 한전께 계속 들어오니까 다른 게 인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불안한 상황에서 눈치를 좀 채고 이 상황에서는 조심해야겠다. 다 같이 이제 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김 지사가 이제 눈치 없이 예, 이런 전혀 시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불안한 상황을 만들어 버리니까 안 그래도 좀 불안하게 굴러가고 있던 채권 시장에 좀 패닉이 발생한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좀 비유를 하자면은 지금 살얼음판이었어요. 예. 지금 막 물이 녹고 있어서 그러니까 얼음이 녹고 살얼음판에 이제 걷고 있는데 김진태 지사가 갑자기 나 물수제비 한번 떠볼게 그러고 돌에 던졌는데 이게 좀 깨져버린 겁니다, 지금 이게. 그냥 푹 들어가 버렸고. 푹 들어가면서 지금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채권 시장이 2,500조 원이나 규모가 상당합니다. 사실은 주식 시장에 약간 좀 지금 주식 시장이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식 시장보다 더 클 거예요. 2,500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유통시장 똑같습니다. 유통시장, 발행시장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면 가령 10,000원에 발행했던 채권 회사채 가격이 뚝뚝뚝 떨어져요. 10,000원에 발행했던 게 뚝뚝뚝 떨어지면 그만큼 이자를 더 줄 수밖에 없잖아요. 발행시장에서는. 그러면 이 쭉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금리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높은 금리 10% 15% 가까이 되는 금리를 주고라도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그 빚을 못 믿겠다. 당신들 망할 것 같다라고 해서 발행시장에서도 돈줄이 막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강원도 레고랜드 발의 채권 시장이 움츠러들었다라는 거는 이 전반적으로 등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국전력의 AA부터 트리플 A부터 해가지고 등급이 BBB 마이너스 그 이하 정크본드까지 있는데 전부 다 BBB 마이너는 원래 잘 안 되는데 전부 다 지금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거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저도 지금 최근에 열심히 읽고 있는데 기사 나온 게 원래 시장 상황이 방금 얘기했듯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SK그룹, 롯데그룹, 효성그룹 뭐 이런 데들도 2달 전부터 지금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 회사채 발행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신용보증기금 보증 지원을 받지 않으면은 이거 자체가 지금 회사채가 발행이 안 될 정도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줄줄이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지금 행안부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지금 전국의 13개 지자체가 1조 701억 원을 지금 보증 26개 사업을 보증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 불안감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방 정부 정권 교체였잖아요. 일종의. 근데 이렇게 정치적 액션으로 만약에 이렇게 지급을 안 해버리겠다라고 한다라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바뀐 데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도 줄줄이 이거 안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되니까 그런 함의가. 그런 함의가 있으니까 완전히 지금 다 완전 경색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사태가 좀 심각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나머지 지자체,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다 이제 이행을 하겠다. 이런 준수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시장의 불안감을 달래야 될 그런 위기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업 쪽이 더 저는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대기업들 상황을 보자면은 이렇게 자금 시장이 좀 경색되다 보니까 자금 조달할 때 금리가 훨씬 많이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전보다 더 높은 금리를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투자를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엊그제 현대차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 초에 그 계획했던 것보다 3,000억 원 정도 투자를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뭐 SK 그룹 같은 경우 뭐 다른 경우들도 최대한 이제 기존 예정됐던 사업을 좀 늦춘다, 보류한다 이런 식으로 좀 상황이 나서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가 이제 후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안 그래도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런 이제 사건까지 투척이 되니까 더더욱 이렇게 기업
자금 경색을 우려한 기업들이 투자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국민 경제에 좀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1319님이 문제는 과도한 사업 규모와 투자로 도민들 세금이 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네. 남궁님 님이 성남시 모라토리엄 생각나네요. 이거는 모라토리엄과 이번에 디폴트 부도와 약간 구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그거는 이재명 시장이 전에 있는 누구였죠? 그 이대엽 시장이 너무 성남시 재정을 많이 써가지고 성남시가 갚을 능력이 없다.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하고 그거를 회생 절차 비슷하게 그래서 잘 돈을 이제 세수를 걷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회생 절차를 밟은 이런 건데 시 자체가. 시 자체가. 근데 왜 그때는 채권 시장이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눈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자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지금 하나도 안 주겠다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게 정치적 액션이었고 사실 그때도 논란이 있었던 그때도 쇼라는 논란이 있었고 그렇죠. 심지어 이제 이재명 중앙정부에서 돈 좀 달라 그 이야기였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이제 나더러 쇼했다고 하면 틀린 말도 아니지만 뭐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인터뷰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 김진태 지사가 이재명을 카피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임의 어떤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켜가지고 나도 한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대선 후보까지 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쇼를 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그것도 눈치가 있어야죠. 그래서 칼럼에 보면은 영국 트러스 총리와 김진태 지사의 공통점 눈치가 없다. 이런 칼럼들이 이것도 때와 장모 이런 타이밍을 보면서 쇼도 해야 되는데 감세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세수 줄어들고 그러면은 파운드와 불안해지고 그것도 경기가 좋을 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분 그때 과도한 투자를 한 거 아니냐. 이거는 민간이든 관이든 똑같이 저금리 시대하에서 과도한 투자가 발생을 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근데 그게 왜 발생을 하냐. 먼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투자를 해가지고 자산을 늘리려고 해요.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캐시플로우 현금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업이든 부동산 지금 PF든 도든 간에 스탁 자산 에셋의 개념과 이 캐시플로우 현금이 돌아가는 이 흐름은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 도지사든 시장이든 기업 경영주든 지금은 현금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것만 집중해서 보시고 그걸 통해서 그 재무 담당 이사들이 지금 파악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만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이제 언젠가 고금리 상황이 올 걸 예상을 못했다. 뭐 이런 점은 충분히 비판을 할 수 있을 상황인 것 같고요. 또 레고랜드란 자체가 중도 유적이라는 아주 우리나라 고고학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 터 위에다가 이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여기에 지금 3,500년 전쯤에 시작되는 청동기 시대의 집자리가 1,300기나 발굴이 됐습니다. 맞아요. 거의 청동기 시대의 그 어떤 국가의 수도 어쩌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의 수도였을 수도 있는 땅 위에다가 레고를 만들어진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걸 좀 개발을 할 때 이런 그 유적을 어떻게 보면은 잘 보존을 하고 그래서 반대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개발을 했고 이 투자금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했으면은 더 좀 좋은 사업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김진태 의원이 당시 2014년에 트위터가 또 다시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때 엄청 레고랜드 찬성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문화재위가 레고랜드 사업을 사실상 승인했습니다. 만약 이거 안 되면 소양강에 뛰어내리겠다고 했는데 안 그러게 돼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그래 김진태 의원은 그때 의원 때도 사실은 강원도지사 출마 여부를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레고랜드를 밀었어요. 엄청 밀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 정치인들은 많습니다. 다 밀었습니다. 이거를. 근데 개발해서 또 수익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었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김남희님은 오늘 박대기 기자님 가을가을하게 멋지게 입으셨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김준일 대표님 넥타이도 멋있다 뭐 이런 이야기. 감사합니다. 최강 시사 인기 코너 뉴스 일대기였습니다. 뉴스톱 김준일 대표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